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용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세미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론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최태훈 디지털 전환 PD, 그 다음에 김영국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 두 분 이제 오늘 굉장히 어렵게 이제 떠오르는 해성과 같이 같은 분이신데, 제가 오래전서부터 그 데이터 스페이스는 여기 이제 들어오신 분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쉬운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데이터는 좀 쉬운데, 네. 데이터 스페이스? 네. 그것도 오늘은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 네. 그 다음에 AI.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 좀 각자 좀 소개를 먼저 네. 우리 최태훈 PD부터 네. 좀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이제 디지털 전환 PD 맡고 있는 최태훈입니다. 좀 PD가 생소한 분들도 좀 계실 텐데요. 이게 이제 산업부에서 어쨌든 국가의 각 분야별로 기술 전문가를 민간에서 초빙해서 정책과 이제 그 R&D를 좀 기획하도록 이렇게 그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전환 PD이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도 같이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산업 AI 뭐 내재화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핵심 우리 산업 R&D, AI R&D 과제 지금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활동을 뭐 서울에서만 하십니까? 아니면 전국에 다닐 때도 있으신가요? 네, 뭐 주로 이제 서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기업들 뭐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같이 만나야 할 일들은 또 자주 가서 찾아뵙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네. 저기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창원에서 있으신 분도 많은데, 네. 또 우리나라 그 산업 이런 데 보면은 창원도 많고, 또 이 경기도 주변도 많고, 뭐 울산 뭐 이런 데도 많은데, 네. 좀 많이 가셔가지고 우리나라 그 제조업에 대해서 조금 네. 약간 다시 르네상스라고 그러나? 네. 뭐 이런 걸 좀 AI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실은 저도 매니팩처링 X에 대해서는 몇 년 전서부터 들었는데, 한국형 요거 우리가 꼭 성공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자세히 좀 발표를 해주십시오. 네. 잠깐 앞에 그 제목을 잠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제가 올릴까요? 네네네, 올려주십시오. 이게 제 쪽에서는 조금 네. 컨트롤이 쉽지 않네요. 네. 네, 그럼 제가 좀 넘겨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일단 제목은 제가 산업별 제조 데이터 AI 활용 생태계 구축 전략이라고 했고요. 저희가 키아타하고 이제 산업부에서 향후 이제 저런 형태로 이제 산업별로 제조 데이터 AI 활용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간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한국형 매니팩처링 X, 이제 KMX 이니셔티브라고 하고요. 그 플랫폼 표준 모델을 개발하는 거를 내년부터 국가 그 R&D 과제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그 한독 포럼에서도 제가 한번 발표를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좀 못 들으셔서 오늘 한 번 더 다시 한번 그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같이 공유하고 내년도 좀 많이 참여 바라는 의미에서 한번 발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목차는 뭐 주로 필요성과 내용, 내년도에 나올 그런 과제 계획과 내용,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런 KMX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어떻게 산업별로 확산해 나갈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제조 산업에는 어떤 기회이고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뭐 배경인데요. 일단 지금은 이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핵심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생산 설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는 뭐 데이터의 연결성 및 그런 상호 운영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뭐 이미 이제 카타나 X나 팩토리 X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형태의 어쨌든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 기반의 제조 협력 생태계를 이제 구축을 해가고 있고 조금 더 가속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제조 경영력의 전환인데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존에는 이제 설비의 어떤 규모나 효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AI 시대에서는 기업들이 제조 경쟁력을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연결하는지 하고 그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최적화하고 공급망을 진흥해 나가는 게 더욱더 좀 중요해지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협업 생태계의 필요성인데요. 기존에 우리 스마트 팩토리 추진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내부의 DX만으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업 간에 협력해야 할 그런 품질 문제, 납기 문제나 아니면 공급망상의 리스크들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어쨌든 여러 기업이 협력해야 더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글로벌 대응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중 기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다음 관세 전쟁 등도 치열하고 어떤 공방 리스크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서는 이제 CBAM이나 DPP 의무화 등을 통해서 무역 규범이 되게 이제 강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어쨌든 투명한 데이터에 대한 공개가 요구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글로벌 수준의 어떤 상호 운용성을 좀 가져가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산업 데이터의 단절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기업들은 데이터를 내부에서만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표준화도 좀 덜 되어 있고, 상호 운용성 같은 것들은 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공급망 전반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좀 고도화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나 상호 운용성이 없다는 점인데요. 기업들이 어쨌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구조가 제각각이고 의미들도 상당히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기업 간에 이런 다양한 그런 구조와 의미를 가진 데이터들로 협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국내 제조업들은 어쨌든 어떤 특수 목적의 고립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이러한 그 산업 전반에서에 대한 혁신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개별적으로 아니면 약간 소규모의 프로젝트 단위로 혁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는 KMX 이니셔티브 목적으로 일단은 표준 모델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쨌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그리고 이제 기술적 표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산업별로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를 연동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AI 기반 제조 서비스 생태계인데요. 이 데이터가 공유가 되게 되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돌리면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공통 데이터 스페이스 환경 위에서 데이터에 대한 표준 그런 모델을 가지고 AI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KMX가 뭔지 한번 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리아 매니팩처링 X인데요. 한국 우리 그런 제조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데이터에 대한 상호 운영성, 표준, 그리고 AI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산업 데이터, 그 다음에 AX 표준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방향성과 원칙으로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시스템의 상호 운영성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때에 대한 표준을 확보하고, 그리고 상호 운영성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신뢰 기반의 교환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쨌든 우리의 데이터가 어디 유출될거나 다른 데 잘못해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고민 없이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지향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개방형이고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건데, 이 플랫폼은 하나의 기업에서 독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하고 정부, 그 다음에 연구소, 기관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그런 것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스페이스 혹시 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모르실까봐 한 장 그냥 참고로 넣었는데, 데이터 스페이스는 이제 유럽에서 좀 먼저 개념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공유 인프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는데, 그램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나 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 데이터를 모으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이 중앙에 모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먼저 기업들의 기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유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다음 이제 조금 더 기업이나 독일에서 이제 제조기업에 좀 맞도록 한 게 데이터 스페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자기 데이터는 스스로 가지고 저기 그림에서 보시면 커넥터를 통해서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연결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그 산업부에서 한국형 매니팩처링 X 플랫폼 표준 모델 개발 과제가 나갈 건데요. 그 과제에 대해 좀 제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제 제조업 등 다양한 이제 산업 분야에서 이제 AI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서 KMX 플랫폼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산업별 AI 데이터 생태계를 확장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과제가 나가면 총 4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뭐 자동차, 전자 등 뭐 여러 기업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실증을 좀 해보고 향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크게 4개 타스크가 있을 건데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이제 공통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이런 공통 플랫폼 위에서 돌 수 있는 서비스 라이브러리를 한 5개 유즈 케이스 정도 개발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만 머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국내 표준 플러스 이제 국제 상호 인증해서 글로벌로도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터치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타스크가 이 플랫폼과 서비스와 표준이 만들어지면 실제 이제 산업에 좀 적용해보고 이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검증해보는 이런 타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그 한국형 할 때 네. 그 지금 업체 산업을 좀 대략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가 지금 협회 쪽을 먼저 좀 컨택을 먼저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 산업이든 전자 산업이든 바이오, 뭐 섬유, 철강들 뭐 한 12개의 협회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좀 그룹을 가지고 한번 들어와 봐라. 이렇게 먼저 한번 공고를 내서 거기서 이렇게 좀 모아서 이렇게 좀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약간 궁금해가지고 약간 네. 식품 산업 이런 거는 안 됩니까? 왜냐면 요새 K 뭐 푸드라고 그래서 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가 약간 이쪽은 데이터 스페이스를 주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면은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경쟁력이 나름대로 좀 중공업 쪽만 있어가지고 제조업이나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네,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바이오가 있어가지고요.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저렇게 자동차 전자를 먼저 적은 거는 독일에서 어쨌든 저희가 국제 상호 인증이나 또 표준을 개발하면서 협력 모델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서 독일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한번 생각을 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뭐 안 된다고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화장품이나 K 뭐 이런 쪽에 우리가 갑자기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 1위가 돼가지고 요새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도 좀 특히 이런 거는 데이터랑 사람들 데이터랑 AI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사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 AI를 통해서 효율할 수 있는 거는 뭐 식품,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전 산업에 다 걸쳐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산업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첨단 산업이나 아니면 하이엔드급의 산업들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산업, 교통이나 인프라스 다 데이터 스페이스는 어쨌든 신뢰 기반의 데이터 공유 인프라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개 그 타스크대에 조금만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KMX 플랫폼 공통기술 개발은 일단 우리가 산업 데이터를 아까 제가 데이터 스페이스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서버가 아니라 데이터 공급자가 이제 저장 관리하고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자율적인 검색 그리고 연결, 활용 그리고 신뢰 보안을 지원하는 데이터 공유 플랫폼 표준이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공통 요소와 서비스 개발을 여기서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단에 있는 게 이제 공통 요소 기술이고요.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인증이라든가 신원 인증 그리고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화 데이터 카탈로그라든가 뭐 연결 보안 기술 그리고 커넥터 관리 기술들을 좀 한국의 기업들에 맞게 좀 검토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있고 그 위에서는 이제 이 네트워크상에서의 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와 데이터가 연결될 텐데
거기 필요한 웹포탈이나 뭐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앱 마켓플레이스 같은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윗단에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커넥터라는 이제 기업과 기업들을 연결할 수 있는 어쨌든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커넥터를 개발하고 독일에서는 그냥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쓰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그냥 그 원 패키지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그 서비스를 좀 개발해서 가겠다. 라고 있고 옆에 좀 보시면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조금 더 AI를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 그런 카탈로그 표준 그 구조 외에 AI를 위한 특화 카탈로그도 조금 더 그 산업 특화 AI 규격을 부과해서 서비스들이 좀 AI 서비스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할 굉장히 좋은 예정입니다.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독일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나요? 독일은 일단은 뭐 특화 카탈로그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걔네들이 자동차 카타나 X도 네. 어느 정도 했고 그 네. 다음으로다가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제 세대는 중앙 그 싱글 소스를 많이 주장을 했는데 네. 그 저렇게 이제 분산을 하면 그 백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독일에서의 무슨 어떤 방법을 했나요? 그 친구들은? 제가 몰라서 분산 제가. DB인데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자기 데이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 역시 그 백업도 그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모아놓은 걸 누가 또 백업해 나가면 그거조차도 데이터 유출에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저도 이제 그 PD 생활 하기 전에 현대중공업에서 하여튼 한 20년 정도 21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일단 기업 자체가 기밀 데이터나 공정 데이터가 나가는 걸 되게 꺼려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그런 것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할 때 파트너와 선택적으로 연결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도 기업들이 분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백업해 놓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견기업 이상은 약간 백업 같은 거 있는데 네. 약간 아까 말한 대로 중소기업들도 저런 인프라 같은 거를 갖춰줘야 되는 거가 상당히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근데 데이터 스페이스는 요거는 데이터 모델의 데이터에 대한 생태계인 거고요. 사실 밑에 보면 가이아엑스에서 말하는 것은 인프라 생태계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애니 인프라가 붙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돼요. 클라우드가 되고 클라우드에서 커넥터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면 되는 거고 사실 클라우드가 더 저는 보안이 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는 그 데이터에 연결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형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그런 데이터를 연결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핵심 5개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건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12태스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시장 예측이나 공급망, 구매 효율화, 물류 유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좀 시장에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특히 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공급망 수요 관리라든가 디지털 트윈 연계해서 어쨌든 공정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리고 자동화 예지 보전, 품질 추적 그리고 우리 에너지의 탄소 저감 이런 기술 서비스를 좀 먼저 만들어서 좀 배포할 거고요. 옆에 보시면 품질 추적 모델의 예를 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AS라는 독일에서 조금 더 표준으로 어쨌든 우리 가상현실에서 조금 더 디지털 트윈에 쓸 수 있는 모델이 조금 더 만든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저 데이터를 통해서 공급망의 N차까지 추적해서 들어가면 어떤 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리콜이 발생할 때 거의 핀셋으로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추적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이거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쉘에서 많이 보던 이런 네네 에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입니다. 네. 거기랑도 좀 이렇게 연계가 되나요? 저희 요번에 데이터 스페이스 표준 모델로도 지금 AS를 좀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거 외에도 표준 모델들은 또 많이 또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저희가 한국형 매니팩처링 X가
뭐 제가 한국형이라고 뭐 붙여서 뭐 우리 한국에만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기업들이 더 잘 쓸 수 있도록 데이터 스페이스를 쓰자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글로벌과 상호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표준 타스크에서 표준 개발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스페이스에 대한 시스템 데이터에 대한 관련 표준 작업반도 운영하고 그리고 SCI 4.0이나 IDTA 등 뭐 그다음에 카타나X 같이 이런 것과 그다음에 IMAX 카운슬 같은 것과 데이터 국제 표준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도 좀 구축을 해서 향후에는 이제 상호 인증 추진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실증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플랫폼하고 이 플랫폼 상에서 데이터 연결 구조에서 이제 신뢰 기반 연결 형태에서 쓸 수 있는 AI 어플리케이션이 좀 개발이 되면 뭐 이걸 가지고 뭐 자동차나 아니면 배터리, 뭐 전기전자, 뭐 이런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산업들한테 좀 실증을 좀 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데이터 시스템 좀 표준을 하고 이때 표준은 이제 전체 데이터를 다 표준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저 5개 타스크에 대해서 앱 기준을 먼저 한번 표준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본과제 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산업부나 저희 키아트에서 좀 앞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인데요. 어쨌든 KMS 요번에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이제 산업별 확산 전략을 새로 이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단에 있는 게 요번에 말한 이제 KMX 표준 모델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표준 모델이 되면 저는 이제 산업 간에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연결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뭐 고속도로가 데이터 고속도로가 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에서 이제 데이터 뭐 맨 윗단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한 그런 KMX 데이터 스페이스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이 기업들이 이제 EDC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연결하면서 SaaS 기반 형태로 이제 저런 솔루션들을 좀 쓰게 되면 우리가 중소기업들도 사실은 뭐 어쨌든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도 많고 그리고 AI를 돌릴 인력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저기 앱들이 많이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 바로바로 MLOps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 인력 유지 비용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모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향해 SaaS 기반의 AI 솔루션들이 뭐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를 쭉쭉쭉 가다 보면 저런 솔루션들이 조금씩 더 재활용되고 재사용되면 늘 거예요. 그러면 우리 AI 솔루션 기업들도 뭐 글로벌에 있는 그런 대형 그런 뭐 팔란티아 같이 굉장히 큰 시장을 좀 만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SI성에서 이제 SaaS 기반으로 바뀌면 어쨌든 솔루션 사업으로 좀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니까 네. 이제 몇 년 전에 네. 뭐 데이터 댐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네. 약간 정교해진 버전 같은 느낌이 산업용, 네. 수용 뭐 이게 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게 하나씩 이렇게 발전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이제 네, 근데 AI가 그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쵸. AI가. 네, 근데 데이터 댐은 이제 아까 중앙이 모으는 방식이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필요해요. 이것들도 왜 필요하냐면 뭐 연구 개발할 때 물성 데이터를 좀 모아두고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데이터 관점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데이터 모아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는 흘러야 되거든요. 그쵸. 제조기업들의 데이터들은 모아두는 게 아니고 흘러야 그 가치가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연결해서 흐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이제 거다. 이 수로를 네. 댐이 아니고 흐르는 겁니다. 수로를 만드는 거다. 그쵸. 그 예. 댐은 이제 예. 어차피 데이터는 작게라도 분산해서라도 예. 모아야 되니까 이게 네네. 예. 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OEM에서 티어 1까지 데이터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저기 자동차에서 전기전자나 아니면 뭐 저기 다른 반도체 쪽으로도 데이터가 흐를 수 있고. 근데 이 흐를 때 어쨌든 보안과 신뢰 표준이 이제 좀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네.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뭐 새로운 우리 제조 AI 산업에도 기회가 많이 열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던 그런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데이터 단절 같은 것들은 많이 좀 해소가 돼서 공급망 전반에 좀 최적화가 될 거다. 그래서 뭐 티어 N까지 데이터를 흘려서 좀 최적화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급망 회복 탄력성 쪽에서도 이 네트워크에서 부품 검색을 하다 보면 뭐 수급도 용이해질 수 있고 뭐 DPP나 뭐 이런 부분들도 대응이 가능할 거고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기존의 인프라로 있던 이런 문제들을 SaaS형으로 많이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력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소하고 운영 비용도 좀 해소하고 그리고 좀 손쉽게 공급망에 참여를 해서
뭐 기존에 우리가 대기업 중심 네트워크에 끼지 못하는 기업들도 뭐 이런 스페이스가 있으면 자유롭게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세 번째로는 혁신 생태계를 해서 이제 어쨌든 대중소기업들이 이제 협업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새로운 시대의 산업 데이터 AI 플랫폼 경제가 좀 저는 많이 늘어날 거다. 비즈니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런 기업을 네.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야 할 때 네. 좀 어떻게 뭐 교육적이나 이런 방송도 일종의 그건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거가 핵심인데 설비를 많이 했었잖아요. 설비 중심이었잖아요. 네. 네. 이걸 어떻게 데이터 중심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가 아닌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네. 이 프로젝트에서 조금 두 분 중에 이제 이런 네. 어떤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를 하셨으니까 근데 어떤 방향으로 좀 이제 지금까지 하다 보면은 네. 어떤 방향이 조금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좀 얘기를 하시는 것도 네, 좀 저는- 어려운 질문인데 아니요, 사실. 저는 이제 그 명확하게 질문 네. 주셨는데요. 사실 다 데이터 스페이스만 자꾸 생각을 하면 이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 그러면 데이터 뭐 중앙에 모으나 뭐 홀리나 공유하겠어? 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겠어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있는 아까 사스형 제가 그 데이터를 연결해서 내가 공급망 전체 연결했는데 N차까지 가서 내가 뭐 어쨌든 부품 추적이나 아니면 내 제품에 품질 결함이 생겼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런 그런 것들을 제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그 중소 중견기업이나 OEM 기업들이 그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ROI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개발 기간도 단축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모으는 기간 단축되고 해서 돈이 되면 저는 이제 이게 될 거라고 봐요. 결론적으로는 이 네트워크에서 좋은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자, 이것도 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KMX 데이터하고 사스 AI 솔루션하고 뭐 이런 이걸 쓰는 것을 뭐 KMX 기반의 커넥티드 AI 팩토리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동남아로 저는 진출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 동남아들도 아시아 시장도 결론적으로 우리 공급망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들도 같이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급성장 AI 인력 부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쓰게 되면 우리 이런 네트워크 플랫폼에 참여해서 우리 솔루션을 쓸 수 있게 되면 우리 플랫폼 생태계 네트워크 효과로 더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같이 동반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협력 모델을 만들면 해외로 진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물 들어왔을 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네. 요새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지 않습니까? 네, 생각보다 그 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K 시리즈죠.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네, 몇 년 맞습니다. 사이가 네. 이런 생각. 그리고 뭐 지금 우리 제조 경쟁력이 좀 해외에서도 많이 지금 인식이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을 만들고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네. 충분히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는 저희 이런 솔루션들을 사스 솔루션 쓸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뭐 가가지고 저희가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네. 서비스로 되니까 이제는 네, 네. 더 옛날 지사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그 굉장히 힘들거든요. 현지화한다는 거가 네.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데 네, 네.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굉장히 그럼요. 이런데 네, 좋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그 데이터 앱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신원 인증하고 표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그런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거든요. 기본 모듈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개발을 또 해내면 또 앱에 올리면 또 커질 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게 하나의 저희가 정보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정부나 기관이나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력형 그런 그 거버넌스 좀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이나 우리 데이터의 표준 제도도 좀 마련해 주는 역할을 좀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들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되면 앞으로의 이제 이런 AI 솔루션 쓸 수 있는 사스 기반의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바우처 같은 것도 좀 내고, 그리고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협력 채널하고 동남아로 개척하는 것들을 좀 정부가 좀 나서주고, 기관들은 이제 이런 데이터 표준도 개발하고, 뭐 어쨌든 서비스가 그냥 막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서비스 데이터 품질을 또 인증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도 늘어가고, 그리고 이 거버넌스에 대한 협력체들도 좀 만들고,
그 참여자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대기업들도 같이 좀 참여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OEM 이제 끝단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급망 기업에서 데이터 연계 촉진을 혁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소중견기업들은 더 많은 좀 베네핏을 가져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스형 AI 솔루션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테스트베드가 되는 거죠. 국책에 참여하면서 테스트베드하고 AI 솔루션들도 이제 테스트베드가 되면서 그걸 실제로 써보면서 이제 산업 경쟁력도 올리고 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도 제공하는 뭐 제공한다는 연결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표준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솔루션 기업들도 이제 사스 모델을 좀 많이 개발해서 마켓플레이스 입점하면 요것들 많이 또 구독형 많이 쓰다 보면 좀 사업이 커지는, 비즈니스 커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교환이나 마켓플레이스를 관리하는 저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특히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생기면 어쨌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이제 기술 개발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데이터의 연결을 통해서 산업 데이터에 대한 연결 를 통해서 어쨌든 AI 서비스와 이런 것들 하는 데이터 AI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런 거를 할 때 네. 그 기존에 있는 무슨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네. 참여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참여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쨌든 네이버 클라우드에서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하고 싶다라는 사실 의사를 한번 비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 뭐 SDS나 이런 데도 네.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것을 그렇죠. 늘고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마지막인데 사실 좀 그냥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에너지 고속도로, AI 고속도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고속도로는 저는 이제 뭐 국가의 우리 그 AI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중요하고 이 연산을 돌리려고 하면 두 번째 이제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속도로 두 개의 이제 제가 AI 연산 능력 에너지가 있으면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고속도로가 없는데 그래서 데이터가 그 자유롭게 데이터 공유 연계하고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고속도로를 통해서 고성능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한국형 이제 매뉴팩처링 엑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고속도로까지 딱 넣으면 국가 데이터의 활용 생태계가 강화되는 아주 이제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제 말. 네, 그렇죠. 3대 고속도로로 해서 가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네. 발표는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도 네. 아마 지금쯤이면은 옛날부터 어렴풋하게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네. AI 시대는 이거 진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AI 시대에 네. 데이터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네. 이게 그 차이가 엄청나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그렇죠. 예. 근데 그 앞에 약간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AI 레디 데이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그렇죠. 되려면은 그 앞에 어쨌든 표준이나 뭐 어쨌든 우리가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어쨌든 그런 표준화나 아니면 상호 운용성이 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요새 이제 네. 그 얘기는 아직 여기는 안 나오는데 앞으로 나올 건지 모르겠는데 AI가 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죠. 네. AI 준비된 데이터.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게 그거가-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음에는 요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 AI보다 데이터하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거 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 좀 예. 알기 쉽게 아. 좀 데이터 스페이스에 대한 필요성과 그럼 산업계가 실제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이게 없네 여기. 예. 반갑습니다. 저는 4MDX의 김형국이고요. 현재 그 4MDX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현재 산업진흥화협회 산하의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 기술위원회 간사로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 AX, 그러니까 지금 제조 쪽에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쪽 개발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대기업과 이제 중견기업에서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또 생태계 관점에서는 데이터 수집부터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적정 기술을 기반한 어떤 데이터 수집형 리트로핏 사업에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경기권과 이제 그 영남권 이제 기업에 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베이스가 기계 쪽 베이스고요. 제조기업에서 한 1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의 어떤 성장과 어떤 생존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려면 산업군이 이제 탄탄한 체계를 가져야지 저희 같은 이제 공급 기업도 앞으로 이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데이터 스페이스는 기업 산업의 의미 기반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이거 좀 어려운데 의미 기반. 여기 예. 나왔습니다. 이거.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I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AI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그 재료인 데이터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지금 현실은 데이터 수집이 아예 뭐 안 되고 있거나 시스템 간의 데이터가 불일치한다는 어떤 그런 정합성의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의미 있는 기반의 데이터, 그러니까 그게 가치 있는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게 또 AI 레디 데이터라고 또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치 있는 데이터가 연결돼 있어야 그 가치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그 데이터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가 사일로로 이제 존재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는 어떤 부분에서 의미가 있냐라고 할 때, 그 데이터가 그냥 뭐 데이터를 막 모으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들끼리 연결이 돼 있으면은 그 맥락을 가지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AI가 그 문법과 어떤 공식을 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집중을 이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집중의 영역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앙 집중만 하는 어떤 데이터 모델에서는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좋은 데이터가 있고 맡겼을 때 좋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야 좋은 데이터는 옆에 두고 많은 데이터를 빨리빨리 땡겨서 쓰는 것들, 그리고 멀리 있는 데이터는 같이 뭔가 협업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개방을 하거나 뭔가 인터랙션이 많은 데이터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클라우드에 이제 맡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락인 현상이나 비용 문제로 인해서 단지 중앙만의 관리보다는 기존의 플랫폼을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나 시스템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분산과 연결 기반 개념의 어떤 데이터 스페이스 구현이 현실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게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와 같이 공존하자는 거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제가 많이 드는 예시인데, 이제 데이터 관점의 협업이거든요. 그럼 내가 뭘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 주권이나 의사 결정권 관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전에는 다 공유한다 이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보여준다. 이게 굉장히 뭐 좀 쉽게 좀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은 집이 안이 다 보인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뚫어놓은 형태입니다. 창문으로 뚫어놓고, 그래서 공유 또는 이제 데이터의 노출이죠. 이 수준은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집에 좀 편하게 있는 거는 내 방이 될 거고, 거실 같은 데는 이제 오픈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가 조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때로는 거실에서도 조금 편하게 있고 싶으면 커튼을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이제 스스로 데이터에 대한 내 영역에 대한 주권과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부분은 나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 상황,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냐 친구냐 모르는 사람에 따라서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그래서 계속 제가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데이터 스페이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번 정권에서 이제 국민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유를 드려볼 건데, 국민 소통이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정보의 교류입니다. 정보라 하면 또 데이터죠. 그게 어떠한 형태든 뭐 말도 데이터고 모든 게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그 교류를 한다는 말이 사회적 어떤 데이터의 거버넌스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목적은 어떤 국가의 문제 해결, 그 국가 문제 해결하는 걸 통해서 이제 국가라는 거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어떤 이제 이번 정권의 어떤 그런 뭐 바램, 그런 욕구, 그런 게 있으실 것 같고, 또 국가 브랜드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잘 뜯어보시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러면 시간도 써야 되고 단 한마디 하려고 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럼 돈과 시간이 드는 부분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부분에서 왜 모이냐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각가지의 어떤 권한을 가진 분들이 다 모이는 자리고 거기서 나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내가 한마디 한 게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컨센서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맥락을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데이터 관점에서의 그 정보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통로를 한번 그려본다면은 이제 뭐 VIP부터 어떤 부처나 어떤 대통령실, 국민과 산업계 인사들,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아젠다를 풀려고 국가를 개선하겠다라는 아젠다를 풀려고 모인 겁니다. 물론 거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 맥락에 맞게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후속 조치로서 회의를 하거나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 편성을 할 것이며 정책과 행정에 반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또 다음 장에서 또 제조업으로 넘어가면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냥 데이터 스페이스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제조기업 관점에서 풀어보면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완성 제품을 생산하는데 나 혼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협업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자 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그를 통해서 매출 수익을 개선하고 PQCD를 최적화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요즘 문제가 뭐 많이 되는 글로벌 어떤 협력이나 관세 대응, 규제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게 핵심인데 나 혼자 하면은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데이터 공유가 돼야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부터 이제 데이터가 연결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교류는 필요하나 기업 간의 어떤 소통이나 교류가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저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다 제조기업 대응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1차 벤더까지는 디지털화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벤더부터 내려가기, 3차, 4차 내려가면은 디지털화가 진행되지 않고 뭐 대부분 전화, 문서, 카톡 뭐 이런 걸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뭐 꽤 많습니다. 또는 데이터 잘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정보가 공유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뭐 다 내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다 보면은 뭐 또 그걸 분류하는 것도 어렵고 이러니까 그냥 다 주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어떤 거버넌스와 기술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이클립스 데이터 스페이스 커넥터라는 EDC 커넥터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고 API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커넥터가. 그래서 보안과 신뢰를 기반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 내부에 표준을 두기 때문에 규제 및 글로벌 대응력에 있어서도 대응력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EDC 같은 거는 계속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 맞습니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뭐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국제적으로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를 잘 두고 있어야지 국제적인 어떤 표준을 우리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대응력이 빨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효과만 증가한 게 아니라 이게 사람과의 어떤 일의 효율성도 있지만 이게 잘 되면 기계 간의 협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럼 미래에는 이제 기계 간에 자율적으로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으면 데이터 스페이스로 구축되어 있으면 그 산업군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옛날에도 AI가 이전에도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거는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뭐 사일로나 뭐
그걸 확장하면. 근데 AI가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의미 있는 그걸 저는 이제 컨텍스트라고 네. 의미를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 스페이스를 만드실 때 AI 레디로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전에는 AI 레디가 안 됐어도 됐는데 우리 요번에 만드는 거는 거기 보면 콘텍스트도 들어가는 뭐 AI가 그러니까 AI 시대까지를 아우르는 데이터 스페이스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왜냐하면 요 정도는 지금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거기까지 좀 얘기. 예.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그 뒤에 또 그런 또 비슷한 그랬어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좀 네. 한번 제가 잘 표현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온톨로지라는 구현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 온톨로지라는 게 이제 데이터가, 유의미한 데이터가 시멘틱하게 연결돼 있다. 아마 잘들 아실 겁니다. 이게 예전에 90년도부터 있었던 개념인지라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만 딱 설명드리고 온톨로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요거? 아니요. 이거 맞습니다. 요거. 예, 다음 장으로. 예, 다음 주에. 예. 예. 그래서 제품 그 밸류체인의 어떤 그런 공급망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유관 산업 협력이 용이하면 공동의 문제 해결 능력이 상향되고 결국 산업 경쟁력이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개별로 그냥 경쟁을 키워낸다라면 공동의 경쟁력을 컴패러티브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경쟁적인 부분을 컴패러티브를 하는데 프리컴패러티브라고 하면은 경쟁 전에 사전에 어떤 협력이나 활동을 함으로써 공동의 경쟁력을 높인다. 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됩니다. 좋은 개념인데. 조금 멋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닙니다. 저게 이제 데이터 스페이스가 저 역할을 예,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데이터 스페이스 설명 중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런 표현이 예, 있어서 저도 예, 잘 예, 차용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아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다음 장에 아마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이 온톨로지라는 부분이 결국 표준과 상호 응용성을 기반으로 유의미한 데이터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우리가 AI 시대로 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이 이제 활용한 자료를 조금 차용을 했습니다. 결국 내가 이제 여행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뭐 숙박을 예약하고 비행기 뭐 기차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데이터 구조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걸 그 지식 그래프라고 표현하는데 그래. 각 그 화살표마다 데이터 속성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게 되고요. 요게 잘 정의가 되게 되면은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통로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AI 에이전트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게 비서가 일일이 했던 일을 기계가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에서 우리 박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부분이 온톨로지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톨로지가 지금 퍼스트 웨이브가 온톨로지입니다. 9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 논리적 지식 표현이나 온톨로지 기반으로 어떤 연역적인 기반으로 지식 그래프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KMS에서 지식 그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도 한창 활성화가 유행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세컨드 웨이브로 왔죠. 예, 지금 이제 LLM 이런 부분으로 이제 뭐 AI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결국 이 데이터라는 대량의 데이터의 기납적인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아까는 연역이었고 기납으로. 예. 근데 이게 따로따로 놀 게 아니라 같이 놀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서드 웨이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최근에 수능 시험 치지 않았습니까? 그 수능 뭐 이제 시험을 예시로 든다면 우리 문제 은행에 있는 데이터를 LLM에다 다 이제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맥락을 모르고도 이제 맥락을 아는 것처럼 이제 학습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게 기납적인 어떤 방법이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공부한 방법이랑 비슷합니다. 공식이나 문법이나 이런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문제 풀으라면은 데이터량이 많지 않아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효율적인 구조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온톨로지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고 결국 서드 웨이브에서 옛날에 이제 이야기했던 온톨로지라는 게 부분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도 자뇌와 우뇌가 연결되어 있듯이 자뇌는 논리 기반이고 우뇌는 어떤 감성적인 영역이나 어떤 추론의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예측의 어떤 영역이라 하면은 이 부분이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의 의미는 이 온톨로지 기반으로서 그런 AI, 산업 AI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굉장한 촉매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제가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말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예. 그 사실 온톨로지 요거는 이제 약간 좀 문학적인 표현이고 그 공대표로 말하면은 이제 AI 에이전트랑 온톨로지죠. 왜냐면 온톨로지는 AI가 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데이터 베이스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피디님이 하는 가지 숙제가 더 생겼어요. 에이전틱 AI 에이전트까지 네. 그 모델에 네. 있어야 돼요. 이제는 옛날에는 네. 그러면 아마 우리가 독일보다 한 단계 더 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점이 네. 맞습니다. 제조업은 독일에서 좀 갖다 쓰고 네. 그 이후에 AI는 또 미국 물을 좀 먹으면 또 새로운 엄청난 왜냐면 미국은 약간 제조 마인드가 약해요 또. 네. 그리고 독일은 소프트웨어 마인드가 조금 AI 같은 소프트웨어 마인드가 약한데 우리가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제가 그렇게 말씀 주셔서 네. 하나 더 홍보를 하면 네. 내년에 저희 산업부에서 그 산업 문제 해결형 AI 에이전트 AI 개발이라는 그 과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가 개발되면 저는 이제 이게 데이터 스페이스하고 만나면 어떤 힘이 생기냐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끌고 올 때 우리 공급망 엔처까지 데이터를 끌고 와서 공급망 분석을 할 때 이 데이터 스페이스를 활용하면 정말 쉬워지는 거예요. 데이터 연결되니까. 그러면 에이전트가 전체 공급망을 분석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네트워크 최적화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 에이전트와 데이터 스페이스가 만나면 진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영화에 본 스카이넷 같은 그런 게 되는 거죠. 전 그걸 기대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 멋있네요 이게. 네. 제가 1990년에 딱 이해 네. 그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뉴럴 네트워크 강의를 들었어요. AI를 하려고. 근데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가 안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우리 지도 교수님이고 내 친구 다 직업을 못 얻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요 표현으로 뭘 했냐면 엑스포 시스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리스프나 프로로직으로 코딩을 짰는데 요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딱 왔는데 그 머신러닝이 여기 왔을 때 여기 단점이 뭐냐면 추론은 강한데 그 인간이 하고 있는 인간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영역법인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걸 기계가 못해야 지금. 이제 앞으로는 그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그 데이터가 인간만이 아직까지 데이터를 딱 받고 데이터의 의미를 빡 아는데 기계는 좀 자세히 넣어줘야 돼. 이 벡터딥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시대는 아마 새로운 시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얘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데이터 여지껏 있잖아요.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 보면 다 데이터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이상을 원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요번에 저기 하면 아마 모델은 이 웨이브 3의 모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과는 뭐 여기가 4차 산업까지 했다면 좀 이쪽으로는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거는 좀 뉴로 심볼릭이야 이런 거는 누가 너무 가져온 재밌게 자료이긴 만들려고 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 용어 같은 데는 잘 안 쓰고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제는 이제 좀 네. 업체들이 뭘 원하는지 이제 이런 거를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현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실로 이 상황에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제 산업 간의 막 데이터 연결, 국가 간의 데이터 연결, 뭐 지금 내려와서 기업 간의 데이터 연결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한 건데, 근데 이제 알고 보면 기업 내부에서도 데이터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수집마저도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견까지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경우에는 이제 장비가 잘 굴러가나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KPI를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가 수집되고 OT 서버가 있고 그게 MES로 연결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ERP랑 연계되는 요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데이터 수집조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또 어려워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몇만 원이나 몇십만 원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연간 모듈도 있고 꼭 좋은 데이터를 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질문이 요거를 딱 하면 예. 언제에 이 데이터의 결과를 볼 수 있나요? 얼마나 기다려야지? 지금 제가 화성시 쪽에 여러 기업들을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하면은 최적화는 필요한데, 바로 적용하면 한 2주 만에도 그냥 데이터를 수집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인 부분은 그 데이터가 이제 필터링이 필요하고 노이즈도 제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가렸던 부분, 이제 작업 일부에 다 수기로 적었던 부분들이 데이터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실시간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하나씩 고민할 거리가 생긴 겁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우리 막 4차 산업 뭐 스마트 공장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쉽지 않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저는 AI가 오면서 속도가 빨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AI가 약간 싫든 좋든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뭐 말로든 글로든 주잖아요. 그림이든. 근데 옛날에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게 뿌옇지 않습니까? 데이터 이런 것만 가지고. 그래서 AI가 참 좋은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마지막입니까? 네네. 그래서 적성 기술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좀 이 하나 말씀. 제가 질문을 조금 받겠습니다. 왜냐면 네네. 여기까지 했으니까 질문이 많이 왔을 것 같아. 그래서 질문을 이게 질문인데 요런 거꾸로 가겠습니다. 현동님이 산업 간의 이거 뭐야 이종님이 국가 단위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시 필수로 갖춰야 될 보안 신뢰 인프라는 어떤 요소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로 트러스트 기반 데이터 교환이나 뭐 이런 가명화, 뭐 데이터 접근 감사 이런 거 중에 좀 이분은 뭐 이 보안 쪽에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이제 이쪽에 오셔가지고 기회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왜냐하면은 좋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사실은. 네네. 아까 그다음에 연동님 산업 간의 데이터 신뢰 품질 보장하기 위해 인증 체계 정부 주도형이 아닌 협력형 모델을 구현하면 어떤 거버넌스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최PD님께서 네네네. 일단은 뭐 데이터 스페이스에 이제 올라가는 여러 시스템들이나 데이터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인증 검증 체계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비즈니스로서 국가적으로도 검증 기관이 있을 거고 민간에서도 이제 국가 인증에 이제 그런 인증을 득한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저는 활동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뭐 검증 기관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된 민간 기업이면 충분히 저는 활동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조, 물류, 에너지 등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산업별로 데이터 스페이스 정책을 차별화해서 적용한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요?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데이터 무결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한 기술이 무엇인지요? AI 모델을 위한 데이터 품질을 어떻게 보증하고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AI 모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무엇인지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 승질 급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현장에서는 이 얘기를 이렇게 막 듣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현장에 가면은 지금 이제 조금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난 이거를 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AI로 이거를 하면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냐, 어떻게 품질을 퀄리티를 높일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내가 데이터를 볼 수 있어, 없어, 이거는 일단 시작이고, 결과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좀 재밌는 질문인데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에 필요한 정책 방향으로 공모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안이 있나요? 저게 이제 있겠죠?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내년도에 이제 26년도에 이제 KMX 그 한국형 매니팩처링 X 표준 모델이라고 해서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3월 달쯤 아마 공모가 나갈 텐데 관심이 있으시면 좀 그때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저기 김 대표님이 네. 내가 볼 때는 온톨로지를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저기처럼 그 팔란티어처럼 네. 산업계의 팔란티어처럼 네. 이제 다만 이제 센서를 기존에 있는 것까지 왜냐면 팔란티어가 되게 잘난 척하면서 되게 비싸게 아, 팔지 그렇죠. 않습니까 비싸죠. 이게 뭐 예. 그 요새 돈 벌어가지고 막 만나보기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기업 아니면은 만나주지도 네. 않는다고. 네. 우리 그 제 주위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뭐 정부나 이런 거 아니면 안 만나준다고 그러는데 여기 그 저기 PD님은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열려 있고 잘 산업계 이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산업계에 필요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듣는 걸 원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빨리 그 어쨌든 정책에 반영되고 그다고 국가 과제에 반영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많이 듣고 근데 있습니다. 우리 김 대표 딱 보니까 스타트업 그 팔란티어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약간 약간 지금 이제 기업에서 이거를 하고 있지만 약간 야심은 온톨로지 쪽도 AI 온톨로지 쪽도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온톨로지가 구축이 됐을 때 그 위에 올라갈 수 네, 있는 AI에 대한 이제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 그게 돈이 되려면 밑에 이제 저변이 깔려야 되는 게 이제 온톨로지나 표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뭔가 바로 이제 사업이 안 될지라도 표준 활동이나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 활동을 하는 게 그런 그럼 의미인 것 최 같습니다. PD님이 약간 예. 빨리 네. 기본적인 모델, 표준 맞습니다. 모델을 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4년 못 참지 않습니까? 요즘? 네. 4년 그렇죠. 후면 저 네. 회사, 작은 회사들은 다 망합니다, 이거. 그렇죠. 그거 그래서 지금, 뭐 예, 기술이라는 게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그 요즘 에자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국가에서 하는 과제들도 매년 이렇게 좀 성과를 공유하면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빨리. 벌써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이고, 나왔어요. 예. 김용 대표님 이메일 주소가 이겁니까? 프로 솔버입니다. 예, 저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어, 많기 때문에 프로솔버. 예, 프로 솔버고 결국 산업도 문제 해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사실은 해결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현업에서는. 아무리 뭐 해도 이 부서에서 그 100가지보다 내 거 해결해 주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 기업의 예. 니즈입니다, 현재. 예. 그래서 문종님은 신뢰 기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와 같은 관련된 지원한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렵습니다. 너무. 신뢰 기반. 네. 이런 건 좀 지금 이 질문이 너무 그 광범위해가지고 좀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민수님이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를 최적화로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환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의 질문이 네.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랑 뭔가 해보고 싶은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아까 문주용님이 이제 질문한 거하고 뭐 이민수님이 이제 질문하신 거를 조금 답변을 드리면 일단 신뢰 기반 데이터를 모든 거를 다 만들고 해가지고 다 해서 활용하겠다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5개 유스 케이스를 쓸 때 그때 이제 신뢰 기반 데이터에 대한 표준이나 포맷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공통 그런 솔루션 안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기업들도 이익이 되고 그러면서 솔루션이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화도 계속 가는 시스템 표준과 데이터 표준이 같이 가는 형태가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체감을 하는 거죠, 효과를. 그러면서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근데 생각을 이제 하고 마지막 있습니다. 질문인데 이 약간 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안 해본 거는 혁신이잖아요. 혁신은 항상 리스크가 있어서 사람들이 혁신을 원하지만 혁신을 너무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약간 그 조금 잘하고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손해 볼 거 없다 이렇게 안심을 하는데 자 그러면 데이터 공유 시 법 제도 네. 표준 이거는 리스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최표님이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질문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KMX 플랫폼이 나오면 그 안에 일종의 뭐 법까지는 지금 없고요. 법은 사실은 데이터법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들어간 규칙이나 표준은 플랫폼에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쓰다 보면 최소한의 그런 표준의 문제, 그다음에 규칙에 대한 문제, 신뢰의 문제들은 맞춰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그 데이터에 대한 불일치화도 최소화될 거고 그런 어쨌든 뭐 정체적 조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인증된 데이터가 검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해 나가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제 향후에 이제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법이라든가 유럽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손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또 좀 차츰차츰 준비해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이게 딱 가면 이제 국회 무슨 위원회에서 불러가지고 네. 산업 데이터베이스 이거 뭐 K 네. 매니팩처 X 하는데 네.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막 질문을 할 거거든요. 이 준비들을 이제 해가지고 안심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네. 제가 한마디만 조금 더 부연을 네. 드리면 이게 지금 기술이나 저도 기술 베이스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좀 기술에 집중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버넌스 관점에서 같이 고민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떤 표준이 필요하고 어떤 제도가 관련 있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를 파악이 되면 조그맣게라도 한번 그 지식 그래프를 그려본다거나 POC를 조금씩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부적으로도 간단한 시도는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는 제 모든 데이터를 지식 그래프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상상하지 못한 거가 이렇게 나와요. 지식 그래프. 내가 왜 이랬지? 왜냐면 인간은 의외로 요것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근데 이렇게 보면 내가 왜 이게 이 말을 왜 이때 많이 썼지? 막 이러면서 네. 잊어버렸다가 저는 이제 한 2년 거 찾아보면 오늘도 아침에 내가 데이터 스페이스를 딱 찾았더니 2년 전에 엄청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AAS 표준 번역하고 그랬을 때 그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전에 이거 방송하기 전에 네네. 대전도 가서 뭐 우리 네네. 막 얘기했다 이런 데가 네네. 한 2년 전에 일어났는데 그러다가 좀 조용해졌어. 네. 근데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해야 될 건 언젠가는 나오는데 네. 그쪽에서 먼저 간 거 AI에 상관없이 이걸 딱 가는데 요새 이제 생성 AI나 이런 게 나오면서 지식 그래프가 이제 다시 뜨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제가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은 이 김영국 대표님이 오늘 좀 시간도 작고 약간 좀 발표를 벅벅거렸는데 네.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좀 문제가 있으면 한번 만나 뵙고 연락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열려 문제를 있습니다. 예. 우리 김 대표랑 저랑 또 삼성 테크인 또 같이 예. 광산 쪽 일을 예. 좀 했었습니다. 저도. 삼성 테크인 지금은 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가 됐는데 예. 그리고 네. 이제 같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K9 그 자주포도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도 만났었는데 굉장히 사람이 좋고 또 굉장히 성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그냥. 예, 그게 필요한 일인 것 예, 같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예. 게 엔지니어는 문제 해결하는 게 최고야, 그냥.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정말 나와주셨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좀 재밌었습니다. 저도 인사이트 네. 많이 얻고, 다시 또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정말 다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